추천 오늘은 이제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이게 들어와 있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 언제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또 중간에 해지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계약에 대한 임대차 오해와 진실, 계약 39번째 사례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상식사전 책을 봐가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칠판 있죠? 칠판에다가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한 7, 80가지 정도를 계속 사례해서 Q&A 식으로 계속 제가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동산 체험 TV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임차 보증금 갖고 특히 임대차 계약 갖고 우리가 이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네,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당분간 부동산 임대차 상식사전하고 계약서 작성의 비밀 이 책하고 또 계약서 작성의 비밀이 어디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갖고 제가 이제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시간이 나시면 방송을 보시고 없을 때는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부동산 임대차 상식사전에 있는 책을 한번 보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택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 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주택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6개월 전부터 30일을 남겨놓고 나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돼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언제까지 하냐? 임차인한테는 좀 유리하게 해줬죠. 6개월 기간이라는 제한이 없고 계약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 즉 30일을 남겨놓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와 임차보증 반환해달라고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서는 어떻게 하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은 만료 전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 통지를 해야만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에서는 임대인에게만 6개월이라는 거하고 30일이라는 한정을 뒀습니다. 임차인에게는 6개월이 한정이 없고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기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0일을 남겨놓은 상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죠. 이런 임차인에게 묵시적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묵시적갱신으로 해서 계약기간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임대인은 언제든지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니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있다가 계약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워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기간을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 방송이니까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말씀도 여러분에게 방송하는 이 어투나 말씀도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보면 판례나 읽어드리고 이럴 때는 그게 많은 내용을 읽어봐 드리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찝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핵심만 찝어주다면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서 말을 빨리 했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죠. 자, 이 내용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다.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을 보통으로 하죠. 1년을.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이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임대차 계약은 1년이로 할 때 묵시적갱신이 된다 그러면 1년이 연장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년 동안은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은 이런 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이니까 4월 30일이 돼야 되네요. 4월 30일부터 2015년 2017년 4월 30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이 기간에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되고 계약 통지 해지 않으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이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통지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기간 만료와 즉시 전세보증 반환 채권과 주택인도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똑같이 동시가 되는 겁니다. 주택인도와 전세보증 반환권. 계약은 해지됐으니까 더 이상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이제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임차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임차인은 만료의 6개월 전 이내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단지 만료 전 한 달 전이니까 1개월 전이니까 2017년 9월 31일까지만 내가 이사를 가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통지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 해지 통지는 우리가 구두로 해도 되고, 근데 구두로 하게 되면 서로 부인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전화로 할 때도 여러분들은 임대인이 핸드폰하고 이제 임차인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거를 요즘 핸드폰에 보면 녹화 기능이 많이 돼 있죠. 녹화를 해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문자로 통지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은 알지만 전화로 해서 그냥 전화로 하게 되면 그런 걸 또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통신업체한테 또 그 증빙자를 또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완전하게 계약 해지 통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엔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 통지는 언제냐?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아무 이제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30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어렵고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다시 연장이 된 거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세보증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발생하는 똑같이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판설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이렇게 보면, 주택 임차인 또는 이제 상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냐 1년 미만도 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그냥 계약 기간을 1년으로 2년 미만 1년 미만 이렇게 해보죠. 그분은 이제 1년 미만 또는 이제 1년으로 단기 계약을 할 수도 있고 1년 기간. 이번에는 2년 기간으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권을 정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2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것이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은 만료 6월 전까지 6월 전이죠. 6개월 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이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6개월이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 즉 30일이 이 되는 날까지 30일이 더 남아 있는 상태에서까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죠. 그러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만료 6개월이라는 게 없고 1월 이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7개월 남겨놓고 8개월 남겨놓고 계약 해지 통지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상가 임차인은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다. 묵시적 갱신이 여기서 이렇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1년 미만을 썼다고 했을 때는, 계약 기간을 물렸을 때는 1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법에서 최단 기간이 2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든 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을 하든, 근데 1년 미만이면 묵시적 갱신 주장 뭐 2년 이게 예를 들어 6개월이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하면 6개월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되는 거죠. 1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주장하든지 아니면 최단 기간인 2년을 주장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 1년 기간이다. 1년이다. 1년일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단 기간 임차인의 최단 보호 규정인 2년과 묵시적 갱신 2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됐다. 1년 6개월. 이럴 때에는 3년이 되는 거죠. 3년이 되는 거죠. 1년 6개월이 연장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2년을 계약을 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돼요?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년 미만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 그걸 선택하든지 2년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자,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1년 미만을 살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기간을 할 수도 있고 또 2년을 할 수도 있고 기간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1월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때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 계약 기간이 묵시적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1년으로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2년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했던 보호되고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이번엔 뭐냐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을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계약갱신 요건으로 10년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참 요즘에는 법이 좀 앞으로 바뀔 겁니다만 환산보증금 상가보험 임대차법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돼서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환산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만이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물론 종전에 5년이었는데 종전에 그 10년 5년 있죠. 5년은 언제까지 만료되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이죠.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됐죠. 2018년 9월 18일 날 법이 상가임대 개정이 돼서 종전임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10년을 그 보호를 받을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됐다. 이런 경우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나 초과되나 다 마찬가지죠.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그리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환산보증 초과된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건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새로 계약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전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임대차 같은 경우는 종전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계약갱신 요구한 사람은 다시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계약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10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거죠. 종전에 4년 동안 있다 앞으로 6년이 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종전에 계약갱신 한 번도 안 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랬을 때에는 5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아까 같이 이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했어야만이 계약을 해줄 수 있다. 또 하나 이렇게 또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계약 해지 하위가 발생할 때, 이런 임대차 계약하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또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을 때에는 상가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죠. 연체했을 때에는 차임을 2기에 달하는 금액,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연체했을 때는 언제든지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이 기간에, 임대인은 6개월로부터 한 달 전, 임차인은 한 달 전, 상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